TV의 박미입니다. 요즘 두 권의 책이 이거 뭐 화제라고 그러기엔 그렇고요. 어찌됐든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국이 낸 책 조국 백서 대 조국 흑서. 다 모든 게 처음에 이렇게 광고 뭐 신문을 읽고 이런 것보다는 여러분들에게 사적인 얘기를 좀 하도록 하죠. 이게 좀 단발 말하자면 짧게 치고 짧게 PR이 돼서 여러분들이 많이 주머니 돈을 갖다가 펑펑펑 쓰면서 책도 이렇게 나가줘야 이게 또 베스트셀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조국 백서 대 조국 흑서. 조국 백서는 당연히 조국에 썼겠죠. 조국이 써서 조국 백서는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 1위로 등극을 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후발주자로 나선 조국 흑서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 민주주의는 어떻게 끝장나는가라는 내용입니다. 먼저 조국 흑서 5명이 이 책을 집필을 했네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 책의 공동 집필자는 강양국 미디어 전문재단 TBS 과학 전문 기자, 권경의 법무법인 해미루 변호사고요. 김경율. 여러분도 김경율 씨는 좀 들어봤을 겁니다. 경제민주주의 21 공동대표. 이 정권을 향해서 부르짖고 나온 사람이죠. 네, 서민당국대 의대 교수고요. 마지막으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이렇게 5명이서 최근 대담 형식을 통해서 조국 사태를 통해 드러난 정치, 사회, 경제적 변화를 짚었다고 합니다. 강양구, 진중권, 서민이 대담에 참여했고 2019년 8월 조국 사태를 통해 드러난 정치인과 미디어, 여론의 역할과 세력 다툼 등에 대한 의견을 상호 교환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청와대 여당, 행정부는 물론 유사 매체와 어영 관변 세력까지 총동원하여 벌어진 이 상황에서 확인한 것은 우리가 선출된 권력이니 우리 뜻대로 하는 것이 촛불 정신이라는 논리였다. 서민은 사회를 바꾸겠다는 사람들이 기존 권력자들보다 더 부패하면 말이 안 된다며, 그런데 이번 정권의 진보의 이미지를 완전히 망쳐놨다고 주장했다. 권경에는 원한 감정과 피해의식 속에서 기득권 유지, 정권 유지에만 집착하는 것 같아요. 이제는 꿈이 사라져 버렸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출간 전부터 화제를 모은 검찰개혁과 촛불시민은 시중에 선 보이자마자 바로 베스트셀러 조국 백서죠. 등극을 했고 조국 흑서 또한 5,000부가 나오자마자 다 완판되며 다음 5,000부를 또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중권 씨는 이런 말을 했네요. 자기는 책을 만드는데 달랑 500만 원이 들었는데 어째서 조국은 후원금을 3억을 걷어서 제작비를 어디다 쓴 거냐. 그것을 밝혀라. 이런 내용도 썼네요. 책을 만드는데 3억이 드나요? 좀 처음 들어봅니다. 네, 저도 뭐 책을 또 3권 내지 않았습니까? 책을 낼 때 글쎄 출판사에서 다 해주긴 하지만 뭐 기껏 들어봤자 500에서 1,000만 원 들죠. 뭐 다 만들고 그다음에 우리한테 뭐 로얄티 주는 것도 책이 나가야 그때 가서 11% 또는 12%를 주는 건데 이게 뭐 후원금을 3억이나 걷어가지고 3억을 썼다. 이건 말이 안 되고 어디다 돈을 썼는지 저 또한 진중권 씨처럼 의문을 품으며 질문하고 싶네요. 어디다가 썼나요? 제작비 3억. 이게 뻑하면 이 좌파 세계들이 혼합이 잘 되고 단합이 잘 되고 단결이 잘 되다 보니까 뻑하면 뭐 돈을 걷고 이러면은 그냥 보통 뭐 김어준이도 뭐 걷는데 뭘 영화를 만든데나 뭐 어땠다고 거둔 돈이 자그마치 수십억. 그 돈 다 얻다가 뭐 했습니까? 뭐 이런 질문을 많이들 하는 것 같고 또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전혀 하지 않으면서 뻔뻔하게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뭐 후원할 적에 무턱대고 돈을 주지 마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다 생각하고 돈을 줘야 되는데 이 우파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엄청 꼼꼼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잘 거치지 않으니까 이게 정말 힘든 것도 되게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좌파 진영들은 그냥 몰입을 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다. 뭐 제가 좀 보니까 그냥 무턱대고 그냥 하는 것들도 있고 또 우리 편이다. 그러면 그냥 마구 그냥 이게 단결이 잘 되는. 네. 좀 성향이 틀리고 이념도 틀리다. 이것 또한 그렇다 생각이 듭니다. 어찌되었든 여러분 백서 흑서
뭐 이렇게 베스트셀러니 뭐니 뭐 지네들 좋아하는 책들, 지네 뭐 편들 드는 책들 뭐 얼마나 팔릴지 뭐 어떻게 되든 간에 여러분들 우리는 그런 책들보다는 우리의 앞날을 내 자신을 위한 내 가족을 위한 그리고 정서적으로 나의 어떤 미래적인 가치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책들을 많이 보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저도 신문을 통해서 또 뉴스를 통해서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가끔 이렇게 정치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저는 그런 것보다는 나를 위한 내 가족을 위한 그런 굉장히 내실이 단단해지는 그런 책들을 읽으면 또 특히 제가 또 좋아하는 책들은 역사책을 되게 좋아합니다. 미국이 되든 뭐 유럽이 되든 뭐 캐나다가 되든 이 역사 인물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됐을까 거기에는 어떤 안에 커넥션이 있었나 뭐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일들이 되게 많은데요. 이 생활 속에서도 그런 것들이 가끔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더 나은 책들을 보는 것이 어떨까. 이런 무슨 백서가 어떻고 흑서가 어떻고 둘 다 소용없는 책입니다. 우리들한테 이런 책이 뭐가 소용이 있습니까? 이러다가 말 겁니다. 제가 볼 적에는 이게 뭐 5천보다 뭐 무슨 뭐 지금 뭐 책 많이 나가는 거 힘겨루기 합니까? 아니면 어떤 책이 더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힘겨루게 하는 거, 뭐 순서 정하게 하는 겁니까? 우리한테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제발 여러분들 우리에게 필요한 가족에게 필요한 내 자신에게 필요한 책을 하나라도 돈을 쓸 때는 쓰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제가 요즘 이제 나이가 들어서 뭐든지 뭐 조금 좀 이렇게 제가 나약해지면 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거 핑계를 댑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제가 말을 할 때 우리나라를 자꾸 저희 나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그거를 구분을 못해서 그러기보다는 제가 이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습관과 버릇이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3살적 도둑이 8까지 간다 그런 말이 있듯이 제가 이게 방송을 할 때마다 자꾸 우리나라 대한민국 우리나라 이걸 해야 되는데 자꾸 저희 나라라 이거 이메일과 또 많은 분들이 편지를 보내주셔가지고 고쳐야 되는데 제가 고친다고 하고 또 방송할 때도 그 얘기를 잘못했습니다.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처음으로 좀 생각이 나서 여기다가 써놨다가 우리나라 저희 나라가 아니죠. 우리나라 이렇게 잘 이야기하도록 진짜 우리 직원 여러분 저희 나라 할 적에 사인 한번 주세요. 부탁합니다. 네. 오늘 하루 여러분들에게 조국, 백서, 흑서 이런 것보다는 좋은 책 한 권 읽기를 기대하면서 여러분들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